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단일 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연간 전체 영업이익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3개월 만에 1년치 농사를 넘어서는 수익을 거두는 괴력을 보이면서 그야말로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 기업을 통틀어서도 역대 최대 실적을 세운 건데요. 업계에선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어질 올해 2에서 4분기 실적이 이 같은 1분기의 신기록 실적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오전 발표한 1분기 실적부터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오늘 올해 1분기 잠정 실적으로 매출액 133조 원, 영업이익 57조 2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8.1%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755%나 급증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분기 기준 역대 최대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이 영업이익 57조 2천억 원은 이 단순히 역대 최대를 넘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록적 수치입니다. 지난해 삼성전자의 이 연간 전체 영업이익이요, 약 43조 6천억 원이었는데 이 작년 한 해 영업이익을 올해는 불과 이 3개월 만에 영업으로 뛰어넘은 겁니다. 또 한 기업이 이 단일 분기에 영업이익 57조 원대를 기록한 것도 이 국내 기업 역사상 처음입니다.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실적을 단순 계산을 해보면요, 하루에만 약 6,356억 원, 1시간으로 따지면 무려 265억 원을 벌어들이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이게 이제 잠정 실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부별로 구체적으로 얼마나 실적을 거뒀는지 이건 공개되지를 않았는데요. 하지만 업계에서는 역시나 이 반도체 사업을 이번 실적 견인의 1등 공신으로 꼽고 있습니다. 네, 업계는 이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 솔루션 부분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50조 원을 크게 웃돌면서 이 전체 영업이익의 약 90%를 견인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해당 부문의 이전 분기 영업이익이 16조 4천억이었던 것과 비교를 한다면 3배 이상으로 급등한 수준입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확대가 되면서 고대역폭 메모리 판매가 급증을 했죠. 이거를 필두로 해서 이 반도체 부분의 수익성이 크게 개선이 된 것이 주요했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5세대 이 고대역폭 메모리를 엔비디아에 본격 납품을 하면서 실적을 개선해 왔고요. 최근 세계 최초로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양산에 돌입을 하면서 기술 주도권 굳히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삼성전자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사이에서 이 메모리 반도체 공급의 주도권을 쥔, 그러니까 슈퍼을이다, 이런 평가가 나왔었죠. 그게 실적으로도 이렇게 증명이 된 셈입니다. 여기에 2022년 부회장에서 그룹 회장으로 공식 취임한 뒤 올해 취임 4년 차에 접어든 이재용 회장의 리더십이 역대급 실적으로 증명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저희도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 회장은 지난해 엔비디아 젠슨 황 CEO를 비롯해 테슬라 일론 머스크, 오픈 AI 샘 올트먼 등 글로벌 빅테크 수장들과 잇따라 만나면서 글로벌 네트워킹에 공을 들여왔고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구애도 잇따르고 있는데 지난달에는 AMD 리사수 CEO가 한국을 찾아 이 회장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취임 당시 이재용 회장 모습과 엔비디아 젠슨 황 CEO를 만났을 당시 모습, 다시 한번 영상으로 보시죠. 제 어깨가 많이 무거워졌습니다.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신뢰받고 더 사랑받는 기업 만들어 보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ey're world famous CEOs. Where are they? Where are my friends? 안녕하세요, 이재용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아이폰이 많아요? Jay, listen. When I was using Samsung GDDR, you were still a child. 그때부터 우리 양사의 협력이 시작됐고 젠슨과 저의 우정도 시작됐습니다.
오늘 발표된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은요, 시장이 전망했던 수치도 큰 폭으로 뛰어넘은 이른바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시장도 즉각 반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오늘 장 초반 한때 4% 가까이 급등해 20만 선을 돌파하면서 약 보름 만에 20만 전자를 탈환했다가 현재는 상승폭이 다소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관심은 이미 올해 1분기 실적을 넘어 이 삼성전자의 향후 실적으로 쏠리고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1분기는 계절적 요인으로 수요가 줄어드는 메모리 반도체 비수기인데도 이 같은 역대급 수익을 거둔 만큼 이 성수기인 2에서 4분기엔 1분기를 뛰어넘는 실적을 거둘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업계에서는 1분기 영업이익이 57조를 넘은 만큼 올 한 해 연간의 영업이익 300조 원을 넘볼 수 있다. 이런 파격적인 전망까지 나옵니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난해 삼성전자 연간 영업이익 약 43조 원인데요. 하지만 최근 이 개선된 글로벌 환경 등으로 인해서 업계에서는 이 삼성전자의 올 한 해 연간 영업이익을 당초 이 100조 원대로 이제 그 전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 국내외 증권사들 전망치 상단을 3배 수준인 300조 원까지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반도체 산업 자체가 최대의 호황이었던 지난 2018년에 이어서 올해도 1년 내내 이 초호황 이 국면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는 데다가 삼성전자가 이 메모리 생산 역량뿐 아니라 전 과정을 모두 아우르는 이 원스톱 솔루션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반도체 기업인 만큼 최대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분석이 크기 때문입니다. 관련해 KB증권은 삼성전자가 이 1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영업이익 증가의 가속 구간에 진입을 했고 하반기로 갈수록 이 상승 탄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면서 목표 주가를요 36만 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 몇몇 주요 증권사들은 이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30만 원대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일각에선 이 중동 전쟁이라는 글로벌 변수도 여전하고 또 조정 국면을 겪을 가능성 역시 크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올해 1분기 영업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눈길을 끄는 거는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이제 3개월 동안 영업을 해서 거둔 그 이익이 지난 한 해에 통째로 거뒀던 그 영업이익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당초 시장에서 예상했던 그 전망치를 아주 훨씬 뛰어넘는 말 그대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한 겁니다. 물론 삼성전자의 기록, 삼성전자의 실적이 우리 경제를 전체적으로 반영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경제 전반으로 지금 어려운 분들도 굉장히 많죠. 하지만 어쨌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이고 세계적인 기업인 삼성전자가 이렇게 초역대급의 실적을 거뒀다는 건 어쨌든 우리 경제에는 그나마 긍정적인 신호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건 또 사실입니다. 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삼성전자가 이렇게까지 큰 성과를 거둔 것만큼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국가 경제를 삼성이 이끌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보여준 것 같아요. 굉장히 네. 대단한 성과라고 평가를 하고 싶고요. 네. 그렇지만 이 성과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대기업 하나의 그런 성과가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와 소부장 산업, 그다음 패밀리 산업, 장비 산업이라든가 국가 반도체 전체 역량을 결집시키고 증가시키는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것이 연결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 정비라든가 지원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이번 삼성전자의 성과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이 더욱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재명 정부가 내세우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여야가 협치와 합의를 통해 가지고 조속히 관련된 정책을 통과시키는 것이 더욱더 삼성전자의 성과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320조까지 될 거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한 그 반도체 기업 중 하나가 SK 하이닉스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거기도 200조가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대한민국의 올해 정부 예산이 728조입니다. 양사의 영업이익 합치면 500조가 넘을 거다 그런 지금 예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AI 붐에 따라서 이만큼 반도체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됐고 그걸 양 기업이 지금 특수를 누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부가 잘해서 하기보다는 사실은 AI 붐에 따라서 지금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참 이재명 정부가 운이 좋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해서 거치는 세수를 정부가 어떻게 쓸 거냐 하고 즐거운 고민을 할 것이 아니라 이 두 개 기업들의 뒷받침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기업 애를 어떻게 해소하는 게 좋은가 하는 부분을 더 고민해 둘 필요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보니까 김성환 그 기후에너지부 환경부 장관 얘기 보면 지금 재생에너지를 30년까지 20% 높이겠다 이런 얘기만 나오고 있던데 지금 AI나 반도체는 곧 전력 공급이거든요. 이런 그렇습니다. 차원에서 네. 사실 탈원전보다는 오히려 원전을 좀 적극적으로 건설을 해서 이 AI 붐이 또 반도체의 어떤 붐이 한국이 주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그런 노력이 정부로서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